가장 뜨거웠던 과학 이슈를 짚어보는 사이언스 핫 이슈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과학 소식들이 있었는지 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이언스 핫 이슈 먼저 5위입니다. 1980년대를 풍미했던 영화 백투더퓨처를 기억하십니까? 이 주인공이 타임머신 자동차를 타고 도착한 미래가 바로 2015년 10월입니다. 영화 속 상상이 얼마나 현실이 됐을까요? 영화 속 사람들이 전자안경을 쓴 채 TV를 보고 전화를 받습니다. 이 안경은 구글 글래스와 비슷하죠. 주인공이 악당에게 쫓길 때 탔던 날아다니는 스케이트보드도 개발됐는데요. 완벽하게 하늘을 날 순 없지만 금속 바닥 위에서 2에서 3cm 떠서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도 예측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당시 시나리오를 썼던 밥 게일은 스마트폰까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30년 전에는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상상.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삶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이언스 핫 이슈 이어서 4위입니다. 각종 음료수를 보관하는 페트병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용법만 제대로 지킨다면 환경 호르몬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약처가 각각 다른 온도로 설정한 장소에 최대 120일 동안 페트병을 보관한 결과 유해 물질인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류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건데요. 저장 온도와 햇빛 노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프로말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가 미량 검출되기도 했지만 안전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사용 기준대로 한 번 쓴 페트병은 폐기 처분하고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페트병을 보관한다면 페트병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될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언스 핫 이슈 3위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가장 돋보이는 계절, 가을이죠. 그런데 지난 한 주 내내 확 트인 가을 하늘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의 공습 때문인데요.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몸속으로 들어가면 기도에 염증을 일으켜 감기 바이러스를 증폭시키고 심하면 폐로 들어가 만성 폐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각한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발 스모그와 오염물질이 뒤섞여 대기에 정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집 밖에 나가야 한다면 식약처가 인증하는 황사 마스크나 방진 마스크를 써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 핫 이슈 이어서 2위입니다. 아빠 엄마의 혈액형이 모두 B형이면 AB형의 자녀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게 과학적 상식이죠. 그런데 이런 상식을 깨는 첫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부모가 모두 B형이면 자식은 B형이나 O형이어야 하고 자식이 AB형이라면 부모 중 한 사람은 A형이나 B형 혹은 AB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돌연변이 시스 AB형이 등장했습니다. 시스는 프랑스어로 한쪽에 있다는 의미인데 국내에서 인구 10,000명당 3, 4명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시스 AB형은 부모가 모두 B형인데 자녀는 시스 AB형으로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한 건데요. 이런 경우는 세계 처음입니다. 따라서 시스 AB형의 시조라고 볼 수 있겠죠. 전문가들은 시스 AB형은 특이한 사례인 만큼 적혈구를 수혈받을 때 반드시 수혈의학 전문의에게 자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언스 핫 이슈 이번 주 1위입니다. 기후변화와 물 부족, 신종 감염병 등은 전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죠.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장관과 석학들이 모여 이 같은 글로벌 문제를 극복하고 향후 10년간의 과학기술 혁신 방향을 결정하는 2015 세계 과학정상회의가 지난 19일 대전에서 개막했습니다. 첫날에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다양한 과학기술 해법 전략을 논의하는 세계 과학기술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20일과 21일에는 세계 과학정상회의의 주요 일정인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가 열렸는데요. 이틀간의 논의를 거친 끝에 지난 21일 향후 10년간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방향을 담은 대전선언문을 채택하고 마무리됐습니다. 대전선언문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규정하고 혁신을 위해서는 적정한 투자와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오픈 사이언스라는 개념이 강조됐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연구 결과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만큼 오픈 사이언스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아우르는 포괄적 기술 혁신을 이루자는 내용도 대전선언문에 담겼습니다.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자평했습니다. 선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언문 내용을 지키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사이언스 핫이슈였습니다.